가격 전쟁과 높은 이자율로 전기차 시장이 잔인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세계 2위 석유회사 BP와 100밀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 1000억 원 규모의 EV 충전기 계약을 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대형 기술주 기회일까요? 한 주간의 자세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올린 후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금요일 0.75% 상승 마감해서 207.3달러입니다. 장거리 듀얼 모터 모델 Y의 시작 가격은 현재 48,990달러입니다. 500달러가 올랐네요. 그만큼 모델 Y는 베스트셀러 차량입니다. 그리고 모델 X 플레드 에디션은 5,000달러 인상해서 94,990달러입니다. 확실히 고급차라서 더 많은 금액이 인상됐네요. 테슬라의 가격 인상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했었죠. 2022년 6월 모델 Y의 가격은 65,990달러로 정점을 찍었었죠. 이러한 가격 인상은 수요가 견고하거나 테슬라가 단순히 가격 인하를 마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임원은 가격 전쟁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EV 시장이 매우 잔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고객 수요 감소와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하랄드 빌헬렘은 소비자들에 대한 높은 이자율의 압박을 가장 최근에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 목요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익과 매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험난한 3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6% 하락한 15.17달러를 기록했죠.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도 수요 둔화와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해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생산을 늦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BP는 테슬라와 100밀리언 달러 규모의 EV 충전기 계약을 했습니다. BP 플러스는 영국에서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제조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BP는 엑슨모빌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석유회사죠. BP는 초고속 전기 충전기를 편의점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출시는 2024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 5개를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도로, 주유소, 교통 시스템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2023년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5개 중 우리나라 한국을 보겠습니다. 5위인데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13%를 차지합니다. 전체 고용의 12%를 차지하고 있죠. 동아시아 국가의 주요 기술 허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문 지식은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도 유입되어 새롭고 흥미로운 차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억이 넘는 엄청난 인구를 보유한 인도입니다. 4위죠. 인도는 국가 전체 수출의 8% 그리고 GDP의 7.1%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 가구의 8%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성장의 여지는 여전히 큽니다. 다음은 3위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제에 필수적인 자동차 부분은 22개의 현해 78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5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죠. 현재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절반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 국가 중 하나로 꼽히죠. 다음은 2위 미국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약 4.5%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2021년 국가 경제에 2.3트릴리언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 GDP의 12%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대망의 1위 중국입니다. 중국은 2009년 이후 여전히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재 국가입니다. 중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32%를 차지합니다. 이는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발표된 3분기 GDP 데이터입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를 비우는 최신 지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동안 연간 4.9%의 성장률을 기록했죠. 이것은 작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강력한 소비 증가에 힘입은 것이죠. 올해 끊임없이 연기된 경기 침체 전망은
예측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보다는 경기 침체가 단순히 성장에 반대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소비자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소비자들은 9월에도 지출을 유지했는데요. 가처분 소득이 0.1% 감소했을 뿐입니다. 지난 금요일 개인 소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3.4%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관계자들은 2%의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마존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보고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후 주가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CEO인 앤디 제시는 분석가들에게 AI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아마존 웹 서비스는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간소화하는 레드락 AI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칩 메이커인 인텔의 주가도 좋은 3분기 실적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세계 채권 시장의 가치는 130 트릴리언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이 그중에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미국의 부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25 트릴리언 달러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금리는 경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칼럼니스트는 말을 하고 있죠. 금융계 종사자들은 10년 만기 국채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다음 5가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1번은 채권 금리에 따라서 소비자 대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부담은 얼마나 높아질까? 2번째는 소비자와 기업은 높은 이자율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3번째는 금리 인상이 곧 뜨거운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4번째는 투자자들이 연간 5%의 채권 수익률로 인해서 주식 매수를 단념하게 될까? 마지막 5번째는 높은 금리가 달러 강세 흐름을 만들어서 전 세계 취약 지역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초래할까입니다. 앞으로도 기사를 보면서 해당 내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AI가 카지노 직원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요즘 핫한 인공지능이 실제로 도입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로메오는 공연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칵테일 서빙으로 전환한 전직 댄서입니다. 약 1년 전 챗 GPT가 출시되었을 때 대중들은 법률에서 카피라이팅 같은 지식경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분야의 수만 개의 일자리가 이미 로봇 기술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룸 서비스를 체크하고 샐러드를 준비하고 체크인하는 로봇입니다. 맥킨지의 올해 추산에 따르면 숙박 및 요식업 산업에서 근로자의 70%가 업무 활동의 절반이 인공지능을 포함해 자동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로메오는 2019년 스마트바 시스템, 즉 자동 칵테일 디스펜서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계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고 고객과 대화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바텐더는 많은 음료를 제공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메오는 고객이 스마트바에 없는 음료를 주문하자 짜증이 났습니다. 이를 서빙할 바텐더를 찾으려고 카지노를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고객에게 돌아올 때쯤이면 고객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시간이 낭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바를 사용하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그녀는 끊임없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일을 즐기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동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인 결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주식의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경기 순환 주식이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가 넘어서면서 나온 이야기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S&P 500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이 올해 연말에 4,500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4,117이었습니다. 연준은 다음 주에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금리 인상이 빨리 끝나길 바랄 것입니다.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소매 투자자들은 실적 결과와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를 매수하기 위해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적 보고 후에 하락한 테슬라, 알파벳, 메타 플랫폼을 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저점에 근접한 주식을 한 주씩 모아나가 연말의 상승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